안녕하세요. 부세알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과천 지식정보타운, 제이디자이부터 해서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 그쪽 관련해서 전에 이제 분양가가, 공공분양도 이렇게 높게 나온다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이거를 5월 초에, 5월 2일 정도 한번 이 내용을 좀 다뤄드렸어요. 고분양가 관련된 내용을 좀 다뤄드렸었는데, 최근에 국토부 장관 김현미 장관이 이제 분양가가 높다 이런 좀 지적을 좀 하기 시작했고, 이거 관련해서 지금 분양이 다소 좀 미뤄지고 있죠. 그래서 그 내용 좀 다시 한번 좀 분양가 관련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 여기 뭐냐면은 제가 우연히 여기가 대치동 쪽이에요. 서울 대치동 쪽에 과천 제이디자이 이렇게 홍보 차량을 좀 우연히 좀 보게 됐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제이디자이 이제 홍보 차량들이 좀 다니고 있더라고요. 이 홍보 차량을 보고 지금 과천 제이디자이 같은 경우는 좀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의 대상이고 좀 인기가 좀 많이 높은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홍보 차량까지 굳이 이제 동원할 필요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요. 이 자체가 하나 오히려 분양 원가를 홍보용으로 좀 높이기 위한 그런 또 수단이 또 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됐고요. 이런 홍보에 대한 이제 원가가 분양가에 이제 반영이 되면은 그거는 또 고스란히 분양받는 분들한테 또 전가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내용은 이제 5월 2일 날 다뤄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제 보고 나서 이거는 제가 영상에 올리지 않았는데 요거는 이제 이때 당시가 5월 15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별도로 이제 글을 올리는 것들이 있는데 그 내용에다가 좀 요런 내용을 좀 올려놨어요. 공공분양가 2,300 이제 고분양가 이제 오픈 현실이라는 내용. LH도 정신 차리고 분양가가 잘 나와주기를 이제 바란다는 좀 내용으로 좀 내용을 좀 올렸었는데 과천 제이드자이 공공분양 특성은 뭐냐면요. 민간 합동 공동주택 사업이라는 형식으로 좀 진행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내용을 뒷부분에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물론 분양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의견이 나올 수도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이런 높은 분양가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과천 제이드자의 이제 분양가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이제 과천 지식정보타운이죠. 그래서 이제 분양가가 지금 이제 공공분양임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높습니다. 이제 그거를 제가 우리 위례 신도시 쪽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북위례입니다. 북위례 쪽에 이제 최근에 인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분양이 되고 있었는데 참고로 북일의 신혼 희망타운 같은 경우에 이제 이쪽 위치에 이제 공급이 됐습니다. 작년에 공급이 됐는데 이 당시 분양가가 한 1,800 정도 수준이었어요. 솔직히 이 분양가도 전 개인적으로도 그래도 좀 높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가지긴 했었는데요. 일단 북일의 힐스테이트 그리고 최근에 공급했던 우미린 분양가를 보겠습니다. 일단 우미린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한 1,871만 원에 이제 분양이 됐습니다. 여기는 공공 분양도 아니고 민간 건설사에서 이 택지를 매입을 해서 분양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71만원 정도 이제 분양가로 분양을 했고요. 그리고 북일의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도 평당 한 1,834만원 정도로 분양을 했습니다. 여기도 또한 여기도 공공분양 아니죠. 민간 분양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급을 했다는 거고요. 제 의견으로는 일단 여기 과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그린벨트 지역이죠. 그만큼 땅값이 좀 많이 좀 저렴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그린벨트 지역이 서울이라고 해서 지방이라고 해서 크게 차이 날 것도 없다는 거죠. 오히려 북일의 쪽은 전에 이제 군부대들이 있던 자리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오히려 만약에 땅값으로 쳤으면 여기가 좀 높았을 가능성이 있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간 분양도 이렇게 분양을 했는데 소위 이제 공공 분양 나오는 게 이 정도 이제 분양가로 이렇게 나온다고 언론에서 나오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기존에 이제 여기 아파트에 비해서 저렴한 분양가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나왔죠. 그런 내용을 보고 현재 비정상적으로 오른 아파트 금액에 대해서 그거를 가지고 비교하는 것도 일단 문제가 좀 있다는 좀 생각이었고요. 그리고 현재 이렇게 공공택지 분양하는 취지상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고분양가 관련된 내용을 좀 올려드렸던 거고요. 일단 좀 간단히 좀 비교를 해보면 이건 제가 이제 그 당시 한 2,100만원 정도 나왔던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분양가를 좀 한번 뽑아봤던 거 있고요.
한번 요거를 제가 해봤어요. 한 2,400 정도의 4구 타입 같은 경우에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800이 됩니다. 이렇게 분양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5구 타입 같은 경우는 이건 지금 JD자이 이제 공급 평형이고요. 이럴 때는 5.7억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다 1억이 다 넘게 되는 거죠. 요거를 84 타입으로 만약에 따지게 되면은 8억 정도의 이제 분양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결코 이 금액은 고분양까지 결코 그 낮은 금액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고분양가 관련해서 이제 문제점이 있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올려드린 거고요. 참고로 북일의 1스테이트 같은 경우도 이때 뭐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때 당시에 뭐 분양가가 뭐 2천만 원 좀 넘게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많았어요. 이제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국토부에서 일단 공사비 항목 등 이런 거 관련해서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할 경우에는 62개 정도 항목 분양 가격을 이제 공시해라 뭐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그런 게 좀 논란의 소지가 좀 있다가 어쨌든 이렇게 항목을 좀 공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국토부의 이제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금 제도상 분양가 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제재할 권한은 없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를 받습니다. 그래서 북일 1스테이트 같은 경우도 1833만원 정도 이제 분양이 시작됐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때 당시에 이 분양가도 좀 높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긴 했었거든요. 현재 좀 이런 상황이었고요. 다음으로 과천 JD자이가 공공분양이죠.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득 조건하고 뭐 자산 보유 기준을 보게 됩니다. 특히 과천 JD자이 같은 경우는 면적 조건상 일반 공급조차도 소득 조건하고 자산 보유 기준을 보고요.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는 이유는 가장 큰 부분은 그건 하나죠. 저소득층, 특히 그러니까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좀 더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그런 뭐 취지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실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은 이런 거랑 전혀 지금 안 맞는 내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내용을 보면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평당 분양가 2,300, 2,400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런데 제가 하나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게 보면 이제 이게 타입별로 이렇게 분양가고요. 자, 이게 북일의 쪽 최근에 분양을 마친 북일의 송파 류시빌입니다. 여기도 지금 민간 분양이고요. 이때 나온 분양가가 평균 분양가 2,180만원이었습니다. 여기는 위치도 지금 서울이고 서울 송파에 들어가고 여기 또 수변을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일의 쪽에서도 가장 관심이 높은 단지였고요. 북일의 분양 아파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위치로 여겨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이 대상이었고요. 여기서 보듯이 평균 분양가 2,180만원이었습니다. 근데 요거조차도 분양가가 이때 당시에 또 이렇게 다소 높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15일에 이제 영상을 안 올렸지만 그래서 올릴 때 LH도 좀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취지의 좀 내용으로 좀 글을 간단하게 좀 올린 게 있었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요겁니다. 이렇게 공공분양 특성상 이렇게 소득 기준이나 이런 거를 꽉 막아놓고 이런 분들이 그만큼 또 자금적인 여유는 많진 않겠죠.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되면은.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분양하는 거를 또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이렇게 분양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또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이거는 이 자체도. 그리고 앞서서 제가 이제 홍보 차량 관련된 얘기를 했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어차피 이런 분들은 분양을 다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일반인이 가져가라. 뭐 이런 내용으로도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사비 원가를 좀 부풀리기도 좀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나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행스러운 부분은 지난 5월 초에 이제 이런 고분양가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뭐 영상 올려드리고 할 때 별 내용은 없다가 며칠 전에 국토부 김현미 장관이 현재 이런 분양가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잠시 좀 이제 분양이 좀 보류가 됐죠. 지금 이렇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지금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현 상황을 이해하려면은 민간 참여형 공동주택 사업, 현재 과천 JD자이가 그런 형식으로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에 관해서 한번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참여형 이제 공동주택 사업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건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들이 이제 지적이 됐었는데 일부 내용을 제가 가져왔고 이거는 이제 2018년 10월 달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재벌 대기업 건설업자를 위한 LH 민간 참여 공동주택 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느냐? 이거는 이제 박근혜 정부 당시 그 LH 부채를 핑계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공공주택 사업 민간 참여 특혜를 줬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거론이 됐었고요. 해당 내용을 이제 좀 더 이제 살펴보면은 이렇게 민간 참여형 공동주택 사업은 시공 능력 5위권, 그러니까 소수의 대형업체들이 독점 일단 수주하고 있다는 거죠. 독점 수주하고 있다는 거고, 사업의 특징은 LH나 이런 이제 공사에서 LH 공사에서 공공택지를 제공을 하고, 이런 민간 건설사들 뭐 GS 대림이나 이런 건설사들이 이제 아파트를 공사하고 이렇게 분양하는 형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형식상 이런 뭐 취지는 어떻게 보면 딱 보기에는 뭐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은, 그런데 여기 사업 방식에 좀 문제점이 제기가 됩니다. 이건 뭐냐면은 4대강 사업하고도 좀 비교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사업자 선정 때부터 부패, 가격 담합이 심각했던 4대강 선정 방식입니다. 이제 이런 방식의 이제 문제점을 지금 제기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가격 경쟁보다는 뭐 사회적 가치, 뭐 디자인 혁신, 기본 성능 강화 등 여러 가지 평가 방식이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뭐 객관적이라기보다도 평가하시는 분들의 좀 주관적인 내용이 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투명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높은 점수를 받게 되면은 뭐 가격은 아무리 높게 써도 수주가 된다는 내용이겠죠. 보통 뭐 영업을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런 거 관련해서 또 엄청난 또 로비나 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현재 이제 이런 방식으로 추진하는 게 이제 박근혜 정부 당시 이렇게 나왔던 거거든요. 누구의 아이디어에서 나오고 사업이 추진됐는지 궁금한 대목 중에 하나고요. 누군가 그런 수주업체 선정에 이권이 개입하게 되면은 구조적으로 당연히 공사비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내용을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은, 여기는 지금 과천지식정보타운만을 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뭐 이게 전체 뭐 33건 중에 총 사업비 8조 4천억원 규모인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5위 업체들이 거의 55%를 다 수주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내용상은 그 LH에서 여러 가지 그 토지나 이런 걸 제공을 하죠. 뭐 그게 2조 원이라면 건설업자들은 외형적으로 볼 때 2,600여 원을 뭐 투자하는 이제 개념이 되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건설업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뭐 특혜라는 거죠. 예, 일단 이거 땅을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공사비에 대해서는 우리 분양을 받게 되면 계약금 내죠, 또 중도금 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사를 좀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분양가격의 70%를 납부한다는 거죠. 많게는 또 80%까지 나오죠. 계약금 20%를 받게 되면은. 그래서 지금 요 형식상 보면은 건설업자들은 실제적으로 돈 한 푼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예, 그리고 요 내용과 이제 요런 내용도 한번 좀 참고해서 보시죠. 이게 뭐냐면은, 작년에 이제 이런 사업 관련해서 이제 그 경기도에서 공사원가를 이제 공개한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공개된 공사원가는 543만 원이지만은 이거는 해당 그 건설사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공사를 하겠다, 이 정도 이제 들어간다, 이런 내용이고, 거기다가 저 마진을 붙인 거죠. 그래서 분양 건축비 뭐 652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분양을 했다는 거죠. 물론 어느 정도 차이는 날 수 있겠지만은 이 당시에 이제 부당이득으로 부당이득으로 해야 되나요? 어쨌든 추정한 것이 1,700억 원 규모라는 거죠, 공사비만으로. 그리고 이제 요 내용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LH공사에서 좀 많이 공급을 했었죠. 근데 여기서도 일단은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많은 게 경험과 지식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박근혜 정부 때 민간 참여형 공동주택 사업으로 이제 바뀌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 방식도 이제 여기서 뭐 지적하듯이 공동 시행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공동 시행 형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땅을 제공하고 건설사에서 공사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마진이 좀 생기면 그거를 적정 이제 쉐어를 한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 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공동 시행할 필요는 없이 일단 그 건설업자한테 이제 입찰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입찰. 그러면은 뭐 거기서도 뭐 쟁쟁한 업체들 또 많이 이제 붙을 거 아닙니까? 나는 얼마에 하겠다, 얼마에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이런 방식이 더 낫다는 거죠.
제가 볼 때도 이런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좀 다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했듯이 건축비 거품도 유발할 수 있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앞서서 사업자 선정 방식도 여러 가지 좀 이제 주관적인 견해들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건설업체 좀 계시는 분 좀 아시겠지만은 평당 600만 원 정도 공사를 하게 되면요, 아파트 공사, 이건 웬만한 지금 고급 아파트가 진짜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요즘 좀 물가가 상승이 돼서 어느 정도 조금 더 포함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특징상 여기는 또 그린벨트 해제구역이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지금 시세 차익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분양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제가 이걸 예로 좀 가져온 건데요. 이제 최근에 이렇게 광주광역시 빌리브 트레비체라고 해서 여기서도 평균 분양가 2,400만 원에 지금 분양가 하지만은 여기서는 좀 상당히 좀 고분양가로 좀 나오고 있어요. 물론 광주광역시랑 뭐 여기 서울하고 좀 땅값을 뭐 비교한다는 건 좀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내용이에요. 여긴 지금 그린벨트 해제구역이라는 거죠. 과천지식정부터 대부분. 그리고 광주 빌리브 여기는 역 근처에 있는 일반 토지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분양가가 2,400으로 나왔는데 여기서도 이제 고분양가라는 거죠. 여기를 또 최고급 아파트로 또 이렇게 쳐주고 있거든요. 이 내용만 봐도 지금 과천지식정부타운, 예, 평당 2,300, 2,400 얘기 나오는 게 얼마나 허황된 얘기인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어물쩡 지금 넘어가려다가 다행히 우리 국토부에서 제재를 한 거는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봅니다. 예, 제가 이제 뭐 지난 5월 15일 정도 이제 이런 내용 이제 글로 올려드렸다고 했고, 다행히 이제 5월 23일경에 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예, 과천지식정부타운 고분양가 우려한다. 그리고 분양가 적정한지 점검할 것. 예, 이거 좋은 현상이죠. 예, 이렇게 좀 내용이 나왔고요. 이 내용 관련해서 좀 몇 가지 또 이제 기사 내용이 나온 게 있어서 제가 또 한번 내용을 좀 가져왔고요. 그리고 과천 자이 뭐 분양가가 8억대 뭐 초중반대다. 이것도 솔직히 고분양가예요, 지금. 그런데 분양가가 이때 3억 이상 좀 저렴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여태까지 계속 뭐 다뤄온 내용이지만은 지금까지 이 아파트 현재 비정상적으로 오른 아파트 금액에 거의 오르기만 했지만 거의 매매는 되지는 않고 있죠. 그런 아파트 가격하고 일단 비교하는 거 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고분양가 지금 논란이 된 또 과천 자이하고 또 얘기하는 것 자체도 이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맞지 않다고 보고, 그리고 또 분양가를 다시 산정해서 여기서 낮춘다면은 지금 이 금액을 또 산정해 낮춘다면 더 큰 로또를 만드는 상황이 될 것. 이게 무슨 얘기죠, 이게?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결국 이 분양가로 분양하도록 내비둬라,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안 그런가요? 공공분양의 특성상 무주택 서민들한테 제공하는 좀 취지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서민들이 그거를 이제 적정가로 받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그러면 로또기 때문에 뭐 높게 분양을 해서 그러면 그 돈을 다 뭐 건설사가 챙길까라는 건가요? LH가 챙겨가라는 건가요? 오히려 없는 서민들 돈을 더 긁어서 다 가져가라는 얘기 아닌가요? 요 기사 내용하고 또 예를 들어서 또 실제 어떤 부동산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실제 이렇게 얘기했는지, 분양가를 낮추면은 소수의 청약 당첨자에게 로또를 몰아주는 셈,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써야 할 택지개발 이익이 소수에게 돌아가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기사 내용 참. 그러면은 건설사 이걸 이렇게 분양을 해서 그러면 건설사가 가져가는 거는 소수의 이익이 아닌가요, 그거는? 그리고 단편적인 예로 그 상위계층을 통해서 상위계층 소득 관련해서 세금을 좀 이제 걷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반발이 또 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 무주택 서민이라고 볼 수 있죠. 공공분양 아파트 특징상. 그리고 소득 기준하고 자산 기준까지 그렇게 기준을 두고 이렇게 분양하는 아파트, 그런 분들한테 더 많은 돈을 걷어서 이제 공공의 이익을 쓰라는 것도, 이것도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얘기 같습니다. 민간 참여형 공동주택 사업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예, 국토부 김현미 장관이 얘기했지만은 LHS도 어떻게 보면 지금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할 수도 있다고 봐요. 제가 지레 짐작하기에. 왜냐면은 공동시행 사업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마진을 또 쉐어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또 어떤 식으로 지금 계약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계약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우려하는 거는 크게 또 힘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그래서 여기서 뭐 조금 깎아서 2200, 2100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적어도 위례 신도시 수준으로는 나와줘야지 좀 정상적이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서 제 의견을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별도로 그 내용을 좀 다룰 예정이지만 1, 2년 사이에 이렇게 급격히 오른 서울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저는 뭐 정상적이지 않다는 이유는 저는 투기 세력들이 다 올려놨다고 봐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한번 다룰 계획이 있고요. 제가 저기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뭐 이렇게 뭐 그렇다고 너무 뭐 낮게 분양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높게 이제 분양하는 건 더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주위 시세에 따라서 분양한다기보다는 적정가로 분양이 돼야 된다는 거죠.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한다는 공공분양의 취지에 맞지 않게 이렇게 고분양가로 만약에 진짜 분양이 된다면은 비율을 들자면은 뭐 이렇게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청약 자격에 소득 기준, 자산 기준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은 예를 들어서 뭐 3억, 4억이다. 그런데 현재 이런 소득 수준이나 이런 거를 볼 때 그 5억짜리를 살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는 거를 뻔히 알면서도 그 대신 너희한테 먼저 기회를 줄게. 너희가 먼저 가져가. 우리는 너희가 먼저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 올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기만하는 거고. 만약에 말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식으로 분양이 된다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LH나 뭐 SH 다 똑같습니다. 이제 공공분양에 대해서는 뭐 무주택 서민을 위한 뭐 공급이다 이런 말 자체를 이제는 거론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소득기준, 자산기준 그거를 이제 넣지 말아야죠. 이제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서민을 위한 이제 공급이라는 그런 그 서민 하는 얘기를 아예 이제 빼라는 얘기죠. 너무 좀 가식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누구의 머리에서 나와서 이런 사업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당시에 이런 사업 방식이 바뀌지 않았다면은 지금 집값을 잡으려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상 이렇게 고분양가로 분양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은 이 당시 어떻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자면 계획관계가 돼 있는지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할 거고 설령 고분양가로 나온다고 해도 토지 조성 원가와 공사 원가 부분을 이제 공개하고 해당 분양가가 적정한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또 들을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부분보다 이제 중요한 거는 물론 이제 우리 그 과천자이 뭐 사업 주체도 그렇고 일단 기업에서는 최대한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너무 당연한 거고요. 물론 저도 뭐 그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은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공공분양 이런 특성 등을 좀 고려해서 우리 기존에 어떤 계약관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사업 주체 측에서도 적정 분양가로 공급해 주시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도 사회 공헌에 좀 이바지를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오히려 다른 마케팅 효과 부담도 요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과천 제이드자이 건설사는 참 적정가에 아파트도 참 잘 짓는다 뭐 이런 인식이 또 퍼져나가게 되지 않을까요? 과천 제이드자이 마케팅 담당자님이 이 해당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오늘 내용 좀 참고하셔서 고분양가 논란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시원한 사이다 같은 결정을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또 일부 또 기사 내용을 보면은 지나치게 분양가가 낮아지게 되면 주비전 시세보다 분명히 차이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로또 분양이 자칫 청약시장을 크게 과열할 수 있어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뭐 이렇게 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이미 뭐 이게 지금 과천 제이드자이를 떠나갔고 이미 지금 고분양가 뭐 아파트들 그 관련해서 이미 먼저 다 해놨어요. 지금 로또 분양이랑 지금 프레임을 씌워서 벌써 다 뭐 그렇게 광풍식으로 지금 다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이제 뭐 방배 그랑자이나 DH 포레센트 뭐 그 내용 올리겠지만 현실적으로는 합리적인 분들이 많다는 거죠. 이런 언론이나 이런 보도에 동요되지 않고 현실을 보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정상적으로 올려놓은 이제 아파트 금액을 분양가를 높게 해서 그 비정상적인 금액으로 오른 금액을 지금 지켜주자 뭐 이런 내용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몇 년 전부터 이렇게 과천 이제 지식정보탄 이렇게 공공분양 그거 하나 보고 이렇게 믿고 온 우리 서민들한테는 이렇게 나오는 분양가는 참으로 좀 실망스러운 내용으로밖에 볼 수 없고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렇게 지적했지만은 크게 힘을 쓸 수도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계약관계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LH나 우리 과천자의 우리 사업 주체랑 좀 잘 협의가 돼서 적정 분양가로 분양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적정 분양가는 한 1800 수준이면은 좀 적당하다고 봅니다. 물론 더 낮게 나와주면 더 좋겠죠. 이번 내용 어떻게 참고나 도움이 되셨나요? 참고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부세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였습니다.